예, 안녕하세요. 최근 그 주말에는 미국 무역 분쟁 때문에 M7 관련된 주들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한마디에 여기 보시면 뭐 시총 1,100조가 하루 만에 이제 날라갔다. 물론 이제 기사까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벼랑 끝 무역 분쟁에 금융시장이 이제 휘청이고 있고 중국에서 휘토리를 통제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00%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늘 또 이제 오늘 아침인가요? 뉴스가 나면서 이제 시진핑 만날 이유가 없다. 뭐 중국에서는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이다. 그러다가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또 취하기도 했어요. 중국에 이제 득이 되도록 우리를 뭐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트럼프 쪽에서 좀 하고 있고, 뭐 중국에서는 뭐 우리가 수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뭐 뭐라 그러죠? 뭐 가기를 위한 뭐 차원이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양측에서는 유화적인 제스처가 한 번씩 좀 나아진 상황이고, 나스닥 선물 자체도 지금 아까는 한 2% 가까이 올랐었는데 지금 1.5%까지 좀 약간 빠지긴 했네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한 2.5%까지 좀 하락을 했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마이너스 한 2.5% 이거까지 뺐다가, 코스피는 지금 많이 회복을 해서, 0.7%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5%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준 그런 상태고,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견인해준, 메인 세력은 외국인과 개인은 기관은 모두 팔았어요. 8천억과 4천억을 팔았는데 요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줬었고 코스닥 쪽에서 물론 코스피 쪽에서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1,000억 가까운 매도 물량을 메인과 기관에 요걸 이제 개인들이 몽땅 다 이제 받아준 그런 형국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미국의 비중은 그래도 미국은 3.5% 나스닥이 이제 하락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메인 지수인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으로 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흐름은 우리 장이 좀 뭐 미국에 비해서는 옛날에 이제 뭐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 거의 쓰러졌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증시 부양안이 나오면서 좀 많이 체질이 좀 강화되지 않았나 는 생각도 좀 들게 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보유했던 종목들을 그대로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로복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살짝 상승을 해줬는데 원하는 상승폭만큼은 안 가서 한 10% 정도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 정도 수익률이긴 하고 그리고 끌어을 타고 로보티즈는 좀 빠졌다가 한 5% 정도 빠졌다가 이제 다시 0.3분 4%로 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내일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켓 같은 경우는 마신들이 이제 4만 원 이근까지를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조금 이제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한 5% 정도면 상승폭에 비해서는 좀 무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16% 정도 지금 기존에 20%였는데 한 4% 정도 빠져서 그렇게 이제 수익률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얘는 이렇게 매매를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우리 장 보시면 오늘 이제 주도를 했던 테마는 로버 섹터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로우 섹터 정도가 좀 볼만했다. 첫 번째로 얘가 1번 그리고 2번으로는 식토류 리튬 쪽 얘네가 2번이었죠. 리튬하고 비철 금속 리튬 쪽 2번 그리고 이제 3번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반도체 쪽 반도체 얘네가 3번 이렇게 좀 상승을 해줬고요. 요거 세 개를 보시면 히트류 쪽에서는 먼저 저 로봇 쪽부터 볼까요? 로봇 쪽에 있는 대장이었으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 글로벌 로봇 시대 개막 그래가지고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이제 상용화반을 합시다. 기존에는 저 손정희 회장이 ABB의 로봇사하고 인수로 해가지고 좀 로봇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위인과 기관의 자금도 좀 들어오고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도 지금 보시면 옵티머스는 카메라나 센서 없이도 신경망을 통해서 비타이진 지형을 안정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선보였다. 그래서 이미 상용화 수준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올해 내에 이제 1만 대를 생산할 거고 이 출력까지 50만 대 그리고 26년에는 대형용으로 이제 판매할 예정이다. 그래서 요 뉴스로 지금 로봇들이 오늘도 좀 슈팅을 쳤습니다. 이제 어제 대장주는 클로버카 로보티지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KNR 시스템 그 외에 이제 여기 보시면 KNR 시스템, 원익홀딩스, 뭐 하이젠 RLM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원익하고 하이젠 같은 경우는 기존에 관심 종목이고 그리고 KNR 시스템하고 해성 로보틱스는 지금 증백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관심 종목 두 개가 매장티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히토리에서는 이지, 성한, 유니온 모터리얼즈가 좀 올랐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증백 종목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얘네 대신에 우리가 이제 리튬 쪽에서 이제 폐 배터리, 배터리 이제 재활용 업체에 세비캠이 상호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하루짜리 이슈로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해줬고요. 추가해줬고 그리고 자 디지털 금속에서 고려 아연하고 포스코 엠텍이 좀 올라왔습니다. 19% 17%. 근데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무겁잖아요. 100만 원 이상짜리라서 포스코 엠텍을 좀 추가를 했고요. 거래대금이 그래도 좀 제법 들어갔고요. 포스코 엠텍.
보시면 1200억 들어갔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을 쭉 보이고 있어서 추가를 했고, 자, 그 다음으로, 자, 반도체 쪽에서는 DI가 거리가 터지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DI를 요 신규주 라인에서 올려놨고요. 이렇게 올려놨고, 박스권을 통과했죠. 통과하고 21,000원에 안착을 해줬습니다. 박스권 고점에. 그러니까 이거 후보정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하고 한미반도체 있는데, 한미 같은 경우는 기술적 관심 종목이고, 하나마이크론은 좀 종목이 많이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마이크론 보시면 많이 무거워서 이렇게 뭐 한 2, 3% 정도 오르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토류 쪽에서는 다 징백 종목이다. 그 성한이지, 유니온 모터리얼즈 다 징백이라서 추가할 만한 종목이 없었고, 그리고 로고 쪽에서는 다 관심 종목이었죠. 그래서 하이젠 RNM, 원익홀딩스 다 이제 관심 종목이고, 리튬 쪽에서는 자 세리케미, 펠배터리, 재생업체인데 상한가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 하나 관심 종목으로 올려놨고, 위철금속 쪽에서는 자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아연하고 동만 재료를 했어요. 근데 그 재련하는 범위를 넓혀서 희귀 고속도 이제 재련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 다각화를 하고 있어요. 고려 아연에서. 그래서 고려 아연이 좀 많이 올라줬는데 많이 무거운 종목이라서 이등주인 이제 포스코 엔텍 같은 경우도 리튬 관련된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칠레의 영방 그 리튬 호수를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그 이슈가 좀 이제 오른 거고요. 이제 그 정도 추가를 했대요. 또 이거 반도체 쪽에서 DI를 하나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자, 포스코 엔텍은 히토류 리튬 수출 통제에 영어 개발이 이제 부각된 거고, 하나 마이크론도 자, 반도체 쪽이 오늘 별다른 뉴스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은 삼성하고 SK가 3분기 실적에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시장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5에서 6조 정도 이제 기록할 걸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HBM이 이제 AMD 쪽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98%만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MD의 HBM3 12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AMD가 오픈 AI하고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삼성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얘기고, SK 하이닉스도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이제 10조를 돌파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거의 독점이죠. 엔비디아 쪽에 HBM3 12단 제품. 이런 뉴스로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이제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업체죠. 하나마이크론 걔네가 좀 올라줬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오늘 장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미국 나스닥 선물은 지금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별 매매 관점을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MD바이스는 21선 이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삭제를 하고, MD바이스 삭제. 목걸이 테라피틱스는 자, 뭐 위에서 지금 둥둥 떠가지고 둥둥 거리고 있죠. 이렇게 횡보하다 이게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내비려 두고요. 그리고 세리캠, 자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그 폐 배터리 이슈로 리튬 수출 통제 이슈로 이 같은 경우는 전고가 39,000원 27% 남았고요. 이 기존 거래대금은 6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분봉에서 10억 터질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갭 뜨고 떨어졌을 때 W 쌍바닥 매매를 하셔도 좋고요. 여기까지 몽돈 매매,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이제 양봉으로 회복을 할 때 그때 이제 매매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전고점 신고가가 97,000원 4% 정도 나왔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로 요새 이제 단타도 가능하게 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오늘 하락폭이 지금 보시면 하락폭이 한 6% 가까이 됐는데 그걸 이제 반 정도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양봉으로 마감까지 해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1만 6천원에서 44만 원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겠네요. 40만 원. 40만 원과 44만 원 사이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먼저 보시기 편하고, 네, 얘를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런 상태고요. 자, 이 사이에서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축을 벌이다가 이 돌파하는 시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이제 3조가 터져야 되고요. 10% 이상 상승을 하고 3조가 터지려면 얘는 1번봉에서 300억이죠. 300억 이 정도 이제 터져주면 될 것 같고요. 1000억이 한 15억에서 10억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1조면은 100억, 그죠? 그러니까 3조니까 한 300억 정도, 300억에서 500억 사이 이 정도 터지면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이닉스 받고 그다음에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19만 8천원까지 오늘 매부 이식을 해줬고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을 좀 해줬어요. 한 3% 가까이. 근데 그거를 모두 다 회복을 해줬죠. 그래서 아주 이쁘게 이렇게 요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횡보하다 이렇게 뚫는 흐름 뭘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고점은 이제 19만 8,700원이지만 얘는 20만 원을 돌파했을 때
20만 원을 돌파하고 거기에 안착했을 때, 그리고 기준 거래대금이 6천억 터졌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천억이면 일본봉에서 75억에서 약 100억 정도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켓 헬스케어. 자, 이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요 박스권의 높이만큼 올려다 보면 그 높이는 약 4만 원. 4만 원 정도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4만 원 정도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좀 일부 공상 상승을 하더니 마이너스 5%까지 좀 하락을 해줬어요. 근데 얘가 요 5일선 부근이 28,000원입니다. 그래서 5일선 부근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오늘 마감을 좀 해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일은 5일선 부근을 지지를 하고 바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고요. 만약에 5일선 28,000원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약 27,7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익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켓 헬스케어는 단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2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를 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보유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32,300원 정고점을 돌파할 때, 그리고 2,200억이라는 일봉상 기준 거래대금을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일부봉에서 35억 터질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클로버. 클로버도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엄청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또 6천억에나 유입이 됐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자동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다 이렇게 도발을 할지, 아니면 이제 바로 갈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기 위해서는 자, 6,5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필요하고요. 이게 나오려면 일본봉에서 75억에서 100억 정도 나올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비도 여기 보이시는 요 단기 박스권 라인 74,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서 77,000원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4,000원 같은 경우는 요 앞전 요 부분에서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었습니다. 74,000원이 그렇기 때문에 74,000원을 돌파해서 요 안착한 요 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봉상에 요 74,000원을 지금 지지하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는 10% 이상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1조 3천억이 필요하고 1조 3천억이 나오려면 약 130억에서 200억 이상의 일본봉 거래대금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라캐스트. 한라캐스트는 전고점이 9,430원, 약 7% 정도 남았는데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2.5% 가까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얘는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잘 지키고 오늘 3%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얘는 1,400억이 기준 거래대금이고요. 1,400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에서 이제 25억 터질 때 보시면 되고, 내일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양봉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25억 터지면서 양봉을 유지할 때 그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덕전자는 자, 시무가가 지금 17%, 약 3만 원 정도 되는데 17%밖에 안 남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올려놨는데 지금 보시면 요 거의 임금까지 올려놨잖아요. 여기는 한번 돌파하고 끝내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시간 외에서도 1.6%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6% 상승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 앞에 보이시는 4만 원, 시고가 4만 원까지를 한번 돌파해주는 봉이 이제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저만큼 봉이 나오려면 1,600억이 터져줘야 되고, 1,600억이면 1분봉에서 25억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YC. YC 같은 경우도 지금 0.5%에 끝났는데, 지금 넥스트에서 1.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2% 정도 상승을 해준 건데, 지금 어제 고가가 16,000원 정도 됩니다. 4% 정도 위치인데, 이 고가를 돌파하고 16,000원에 안착했을 때, 그리고 기존 거래대금인 800억 원이 터질 때 보시면 좋은 것 같고요. 800억이면 일본봉에서 약 15억이 터질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16,000원에 안착했을 때, 이때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젠 아래네. 자, 얘도 요 박스권을 정확하게 이렇게 돌파를 잘 해줬고요. 돌파하고 나서 약 56,000원 인근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56,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안착한 다음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때 보시면 되시겠고, 이 기준 거래대금은 1,000억 원, 그러니까 일본봉에서 10억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도 오늘 좋은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신고가는 약 20만 원 위치 53% 남았고, 정고점은 라운드 피겨를 고려하면 약 1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5,500억이고요. 원래는 이제 일본봉에서 60억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I도 하단부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하단부의 박스권의 고점이 21,0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23,000원까지 매우 리시브를 해주면서 11% 이렇게 상승을 하고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DI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주인데,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이 3만 원, 약 40% 위치고 지속적으로 5일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상방으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3,300원이 터질 때 보시면 되고요. 인본봉에서 45억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익홀딩스도 한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한없이 올라가는데 오늘도 로봇의 이제 대장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재료가 같잖아요. 반도체 관련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지주유사 관련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앞전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 23,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23,000원을 맞고 좀 떨어진 모습인데, 예, 지금 보시면 23,000원을 한번 뚫어줬다가 지금 그래도 22,700원에 끝내줬습니다. 원익은 내일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그래서 얘는 23,000원을 지지하다가 요 상방 흐름이 나올 때 예비 파동이 이렇게 한번 나오고 나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요 거래대금을 보고서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23%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을 좀 높여주고요. 요만큼 높여주고, 그러니까 2천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2천억이면 일본봉에서 이제 35억 단위 때 보시면 좋은 것 같고요. 자, 사변도 하단부 박스권이 요만큼이었잖아요. 요만큼을 돌파해서 오늘 약 27,000원까지 좀 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부분도 또 다른 작은 박스권이었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폭이 어제 나와줬고, 요 위에 오늘은 그 고점 라인인 25,750원 위에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재차 29,500원, 약 3만원 정도를 돌파하고 요 기준 거래대금이 나올 때, 1,700원 이상이 나올 때 1분봉 25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티나도 오늘 이렇게 매물 이식을 잘 해주는 흐름이고요.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3%씩이나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뭐 나쁘지 않고요. 예, 기존 거래대금이 1,000억인데 5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얘는 1분봉이 15억이면 충분히 15% 가능하고요. 그리고 6만 원에 도달했을 때, 6만 원에 도달하고 지지하고 상방 흐름이 나올 때, 요때 요런 놀림으로네 포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티나도 좀 올려놓을게요. 얘도 지금 잘 가능하거든요. 내일 프로티아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여기를 뚫고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보이고요. 자, 3연까지 받고, 자, JPI 헬스케어. JPI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을 다시 회복을 해줬고요. 종고점이 약 13% 정도 25,000원 남았는데 얘는 약 1,000억 정도가 터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 터질 때만 보시면 되겠고요. 1,000억이면 일본봉에서 약 15억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 자, 제주 반도체도 그냥 곱게는 뭐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주수가 개차반인데 1%씩이나 올려줬고요. 오늘 하락한 폭 마이너스 5.5%를 다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요 24,000원까지도 안착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되죠. 2,000억이라는. 그러려면 일본봉에서 약 25억에서 최소 35억은 터져줘야 저기에 안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4,000원 위에 안착을 해서 이렇게 상방을 보일 때 눌린 지점에서 매수가 이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직스도 요 하단부의 박스권 요만큼을 완전히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버렸죠. 근데 얘는 이제 거래대금이 아쉬워요. 거래대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3,000원이 기존 거래대금인데 여기 안 터지기 때문에 지금 15%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본봉에서 45억이 터질 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M텍 오늘 리튬 수출 통제로 고려 아연하고 뭐 EG 무슨 뭐 유리온 모토리얼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지금 100이고 그래서 얘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도 이렇게 1,200억이 터지면서도 박스권을 한번 트라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해줬고요. 얘는 16,6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요 기존 거래대금이 650억 이상 터질 때만 보시면 되겠고요. 650억이면 1분봉이 10억이 나올 때 그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희가 IPS 기존의 신고가는 59,000원이었는데 얘가 그저께 56,600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얘는 6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66,200원을 돌파하고 지지하고 상방의 흐름이 나올 때만 보시고요. 이게 기존 거래대금은 2,000억이니까 1분봉에 약 25억에서 35억 터질 때, 그때 그리고 66,600원에 안착했을 때, 그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JT도 시간 외에서 지금 2%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기존에 보이는 이 하단부 박스권의 고점 여기 5,100원 정도 되죠. 여기를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아래에서 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 외에서 얘가 플러스 2% 정도 이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내일 이제 거래대금 탄력을 받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450억이니까 1분봉에 10억이면 충분히 15%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입니다. 자, 200부터는 기존 거래대금 터질 때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G2G 바이오부터 G2G 바이오 아래로는 좀 삭제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21선을 일동제약이 이탈했기 때문에 크게 삭제를 해주고요. NHN KCB도 삭제, 단월도 삭제, 21선 이탈, 하나은행도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삭제, ICTK도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안 나오죠. 100억도 안 나와요. 다 삭제. 모가노이드 사이언스도 20선 이탈에 100억도 안 나오고 삭제. 자, 요렇게만 좀 가져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